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미국 시장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뉴욕 시장이 오늘까지 하면 3일째입니다. 3일째 소위 혼조 국면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전체적으로 약보합 정도의 3대 지수가 모두 같습니다. S&P 500, 다우 30, 나스닥 할 거 없이 나스닥 좀 커봤자 0.24%니까요. 크게 내린 것도 없겠고요. 어저께랑 똑같습니다. 유가가 오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감산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이제 오페크 회담이 열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러시아가 좀 발 빼는 것 분위기가 있었는데 좀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어진다라는 쪽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섹터별로 보더라도 에너지 섹터가 오늘도 어제 이어서 거의 뭐 한두 개 유일한 건데요. 에너지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많이들 어저께도 한번 약간 재미난 표현도 하고 네네. 사파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내지 25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찰스 수왑의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 미국이건 중국이건 모두 양쪽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자기네도 모르고 다 하는 소리가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뉴스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끝났는지 협상이 되는 건지 어제 저희 그림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딱 그 그림을 설명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마에 있었던 환자가 25년 후에 깨어났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데. 딱 네.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거냐. 네네. 이렇게 약간 자조적인 멘트가 나갈 정도로 시장은 무역 협상에 언제 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뭔가 될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들으셨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제 중국 유어 부총리가 초청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모르죠. 이미 또 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세상일지도 모르지만 네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겠고요. 어제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통과됐으니까 인권 법안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곧 사인한다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론 강제적인 게 어떤 게 들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중국 측에서는 기분 나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것들이 여전히 좀 불안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특징주를 보겠는데 오늘 특징주라기보다는 뭐 가장 큰 탑 뉴스는 이겁니다. 찰스 수왑이란 미국의 온라인 전용 온라인부터 출발한 증권사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키움이 생겼다 그러면 네네. 미국에서는 이트레이드랑 찰스 수왑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뒤바꾼 그런 찰스 수왑의 거의 초기에 나왔고 지금 상당히 커졌고 이제는 뭐 다양한 자산원 영업하고 있고요. ETF 시장만 하더라도 전체 한 4위 정도 됩니다. 찰스 수왑의 여행.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찰스 수왑인데요. 이번에 TD 어메리트레이드의 인수설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인수 네네.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TD 어메리트레이드가 오늘 주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랬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찰스 수왑 또한 9%, 7, 8%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관련해서는 찰스 수왑 회장이 찰스 수왑의 회장은 찰스 수왑입니다. 이름이 자기 이름을 네네. 갖고 회사를 만든 사람인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한 2, 3주 전에 인터뷰할 때 제가 봤던 기억도 있는데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수수료 무료 전쟁이 막 벌어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이 게임의 끝은 결국은 대형 인수합병일 것이다. 그래서 대형화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합해지면 겨우 운영 자산이 전체 자산이 5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증권사가 또 생기는 것 같고요. 반면에 업계에서는 이번에 인수합병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인수 대상이 이트레이드를 거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트레이드는 지금 보면 뉴스에는 안 나온 거죠. 네. 이트레이드는 또 이트레이드는 주가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런 개념일까요? 그런 거죠. 그런 주가 훅 떨어졌고요. 네. 저희도 한번 방송 저희가 그 무작정 따라하게 됐고요. 이 코너에서 몇 번 했었는데 티파니 있지 않습니까? 네네. 티파니가 아시겠지만 루이비통에서 인수 의사를 나타내면서 협상하는 걸 알려주면서 주가 하루에 뭐 20%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급등하고 나서 좀 계속 혼조권이었는데요. 오늘 또 다시 5, 6% 올라갔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겁니다. 그 인수 협상을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네네. 결론은 모릅니다. 결론은 아직 불투명한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서로 밀당을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루이비통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당 120달러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120달러니까 이 가격에서 뭐 언저리겠죠. 네네. 120달러니까 티파니 쪽에서 좀 주가가 이런데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도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얘기는 안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130달러를 올렸다고 합니다. 비딩 가격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130에 사겠다. 그쵸. 아파트 사는데 내가 값을 올려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는 티파니 주가가 또 한 5% 정도 올라갔고요. 주시랑 상관없이
아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의 최고의 관심은 오늘 이제 잠시 후에 할 텐데요. 네네. LA에서 소위 테슬라가 트럭을 발표합니다. 트럭. 발표해요? 예, 어허. 픽업 트럭이죠. 그래서 네. 이게 사이버 트럭이라고 할지 워낙 사이버 트럭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사이버 펑크라고 사람들 때 얘기하거든요. 펑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펑크 문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이버랑 네네. 사이버 펑크가 신조어랑 마찬가지인데 이제 구글링을 해보시면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 과학의 모든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그런 거에 관련된 소설 장르, 네, 영화 네네. 장르, 사이버 펑크라고 네네. 그러니까 구글에 치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신조어인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사람들 이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고 이게 왜냐하면 트럭 시장이 지금 안 들어갔던 시장인데 네. 포드랑 GM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그래서 그쵸. 포드의 F150이라는 게 기본 라인인데 그거는 70년째 베스트셀러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리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네. 또 비판하는 사람은 이거 안 된다. 좋다는 사람은 지금 트럭을 사고 싶은데 못 샀던 사람은 네네. 기회다. 사실 제가 아는 친구나 이거 사겠다는 친구가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네. 여튼 이런 상황인데 오늘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잠시 후에 발표할 건데요. 와.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주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극과 극입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최저는 $190. 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건스탠은 최악의 시나리오 10달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뭐 자기네 약간 잘못했다고 나중에 바뀌었지만요. 네. 최고는 지금 공식적으로 $530. 530. 물론 어마어마하네. 더 좋아하는 사람 뭐 2,000, 3,000 얘기하는 사람 있지만 그건 좀 소설 같은 얘기고 이렇게 극과 극인데 네. 이번 건도 똑같습니다. 이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장 주식수가 약간씩 또 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상장 주식수를 고려한 시가총액은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이게. 아, 그래요? 시가, 그러니까 주가는 약간 모자란데 한 네네. 10% 모자란데 시가 주가 곱하기 주식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어저께. 어. 예, 오늘도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여하튼 관심이 간 분이 꽤 있습니다. 지금. 저도 잠시 후에 그 픽업 트럭 모델 발표하는 거 직접 한번 네네.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루비니 교수가 증시에 대해서 뭐 한마디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루비니 교수가 나오면 전 좀 두려워요. 네. 이분 워낙 비관론자라. 네, 워낙 부유한 논자고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고요. 네. 이분이 워낙 하여튼 닥터 루비니 하면 뭐 뉴욕 대단한 분이죠. 자기 그렇죠. 자신의 회사도 있고 뉴욕 대학에서도 강의하는 분이고 네. 뭐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분도 뭐 마크 파버 그리고 뭐 이런 사람 같이 해갖고 엄청 안 좋다고 얘기하는 네네. 사람이고 리세션 뿐만 아니라 리세션 그 이상이 온다는 얘기하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입장을 또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아주 진지하게요. 그래서 오늘 마켓워치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네. 기고문을 써갖고 영상 있는 게 아니라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간단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 배경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는 미중 협상도 있을 것이고 브렉시트에 대한 하드 브렉시트가 해서 벗어나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의 회복 조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기는 비이성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레이셔널이라는 표현을 딱 쓰고 있는데 제가 좀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딱 정확히 하면 10가지 딱 집었는데요. 네.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죄송합니다. 중국, 독일, 일본의 경기가 여전히 하강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중 간의 1단계 협상이 끝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언제 또 확실히 되냐면 내년 선거 이후면 또 다른 라운드가 또 본격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콩과 대만에 대한 지금 중국의 지배력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대만은 뭐 독립국가니까요. 네네. 그에 대한 불안 관계에 있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영국이 유로존 이탈하면 그 이유가 더 문제일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란 이슈라든가 터키 이슈가 지정학적 불안감을 가져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이 지금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게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각국의 규제를 나름대로 해야 되고 상품, 자본, 노동, 기술 데이터가 대기업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안 좋아하거든요, 이 양반이요. 트럼프 대통령 하에 미국이 제일 불확실하다. 네. 불확실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잘못돼 있다. 그런 거 하니까 좀 나토도 지금 나토 체제에 비판적인 프랑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고령화라든가 그런 어떤 인구 사회적 변화가 선진국 그리고 개발도상국 똑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중기적으로 큰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네. 그리고 인공지능 늘어나고 로봇가 되니까 저 사람의 먹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그래서 금융시장은 막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진짜 경제와의 괴리율은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진짜 경제가 안 좋고 앞으로 안 좋을 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냐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펀더멘털 리스크는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중기적 관점은 악화되기 때문에 뭐다 결론은 주시장 큰일 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결국.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시장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는 좀 접해야지 거기에서 또 정말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정말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사이에 두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물론 돈만 많으면요, 뭐 둘 다 그냥 큰 금액을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만약에 그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또 강의하는 나간 적이 있었는데 또 물어보는 거야. 둘 중 하나만 찍어달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랬습니다. 그 아빠 좋으냐, 엄마 좋으냐 그런 거 묻지 말라 그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네네. 근데 결론을 들어보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애플이 12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이제 조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올라간 게 있었는데 네. 최근 1년만 보면 애플이 50%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5% 올라갔고요. 연초 이후만 보면 애플이 압도적입니다. 애플이 지금 한 3개월 동안 엄청 달렸잖아요. 네네, 그렇죠. 애플이 87%, 마이크로소프트 54%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년 동안 시가총액 1위였는데요. 지금 한 달 반, 2달 전부터 다시 애플이 지금 시가총액,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로 갔는데요. 양사모도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주식만 사시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건 되는데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하드웨어를 하고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무슨 구독 같은 서비스를 그렇죠. 같이 하는 기업을 어느 나라건 있다면 그거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돈을 그냥 창출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 이제 구독 서비스를 간다는 거죠. 네네. 애플은 이미 시작한 거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애플은 아마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앱스토어 다 있죠. TV 플러스 있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저도 쓰고 있지만 오피스 같은 거 오류 그런 거 구독 뭐 열심히 네네. 1년에 한 번씩 돈 내고 있고요. 앱스토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별로지만 미국은 저희 콘솔박스 게임 시장 유럽은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있고 오리지널 게임을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양사마도 좋은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도 생각이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을 쫙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12개월 예상치적 PR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매출 대비 PR을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 비싸게 나오고. 네네. 그리고 PB라고 레이셔라고 이제 그 자산 가치 대비는 그쵸. 약간 애플이 좀 더 약간 비싸고요. 애플이 약간 좀 싸게 나올 겁니다. 이제 애플이 조금 더 비싸네요. 그리고 네.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비싸게 나오고요. 배당 수익률은 애플이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목표 주가 평균을 보면 애플은 지금 목표 주가나 적정 가치보다 위에 가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위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상당히 지금 아이폰에 대한 지배력이 워낙 높거든요. 많이 네네.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매출 같은 거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년 4분기부터 좋아지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늘 말씀, 전 두 개 다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이폰을 안 쓰신 분이라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을 거다. 왜냐하면 아이폰을 쓰지 않는 분들은 이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도만 제가 구분을 해드리겠고요. 두 개 다 쓰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제가 보면 너무 그죠. ETF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ETF. ETF는 그러면 제가 스파이 같은 거 S&P 500 하면 너무 심심해하시기 때문에 올해 아마 ETF 중에 최고 ETF로 아마 뽑힐 가능성이 큰 건데요. MGK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 자산의 운영회사는 ETF인데요. 네. 이거는 라지캡이라서 대형주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메가란 말이 들으면 초대형주만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초대형주에서도 성장을 계속하는 것들입니다. 성장도 일반적인 성장이 아니라 매출, 이익을 다 같이 고려하는 거거든요. 네네.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각각 10% 정도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만 20% 있고요. 여기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아마존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서 2019년 최고의 ETF로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 회사마다 발표를 하거든요. 이 가능성이 큰데요. 올해 들어서요. S&P 500이 어제까지 27%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네. 이거는 32% 올라갔습니다. 와. 제가 봤을 때 이거 주가가 S&P 500 스파이가 보통 $300가 넘는데요. 네네. 이건 절반 가격입니다. $140. 알겠습니다. MGK ETF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까지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여전히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싶지만 뭔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 소개하는 코너 이항현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